반갑습니다, 여러분. 커피 인사이드의 루디라고 합니다. 저번 영상 좀 자세히 보셨나요? 뜨문뜨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초반에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초반 이론을 좀 길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자세하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원래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들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말씀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들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지법을 먼저 익혀야 되는데, 그 파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굉장히 잡고 계시죠. 먼저 피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피처를 잡으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들 잡으시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잡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잡는다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잡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 잡는 거에 따라서 이 자세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잡으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잡죠. 이게 어떻게 잡는 거냐면은 두 손가락을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이 면을, 이 옆에 면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데, 요 면 있죠? 요 면이 밖으로 떠 있으면은 되게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밖으로 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잡으려면은 이 손의 오목한 부분이 이 면에 닿아 있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잡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을 이 앞에다 두시죠.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을 뒤로 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먹 쥐듯이 이런 식으로 잡듯이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잡듯이 하시고 핸들링을 해야 안정적으로 좀 핸들링도 되고 그림도 되게 안정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잡는 것도 자기가 잘 그린다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대회를 나가신다거나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잡으시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조금 불안정하게 잡거나 하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잡으셔야 되고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RW 피처를 많이 쓰시죠. 저번에도 한번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RW 피처 자체가 이 손잡이가 굉장히 작아요. 이 호마트 피처에 비해서 이 손잡이 자체가, 손잡이의 이 잡는 이 공간 있죠? 이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무겁습니다. 이 호마트 피처에 비해서 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약간 되게 좀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 불편한 느낌은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로제타라든지 아니면 윙툴립 같은 이제 유속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정면에서만 그릴 수 있는, 이제 유속을 이용해 가지고 정면으로 나오는 그림들, 혹은 약간 틀어가지고 그리는 이제 백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위주로 좀 많이 그리시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 좀 플라워팟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그림들을 그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통 한국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죠. 이게 펜 잡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잡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좀 잔을 돌리면서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도
이 팔의 자세는 그대로 고정이 웬만하면 돼 있어야 되고, 이 잔을 이용해 가지고 잔을 틀어가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팔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팔이 뭐 옆에 있는 꽃을 그리기 위해서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하면은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절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잔을 돌릴 수 있게끔 잔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잡는 것이 좀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신다고 보시면 되시죠. 파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지법 자체가 처음에 잘 길들여지지 않고 뭔가 잘못 잡게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파지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다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처음에 잡으실 때 좀 잘 잡고 그리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잘 하시는 분들 동영상 보시면은 이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잡는 법 자체가. 이렇게 잡아보시고 이게 편하면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편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윙툴립이나 로제타 위주로 좀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일본이나 대만 스타일로 좀 잡는 편이고요. 그게 좀 싫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 펜으로 그림을 섬세하게 그릴 수 있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핸들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앉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배우실 때 뭐 제가 몇몇 학원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거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막 흔드는 거 먼저 그냥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흔드는 거 자체가, 피처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량 잡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유량 잡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그리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조금 불편하시고요. 1단계부터 제가 3단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일정한 양으로 떨어뜨리는, 내가 이제 하트 그릴 때보다도 약간 덜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부어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좀 부어주시는데 너무 조금씩 부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양을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끝까지. 근데 이제 이게 흔들면서 붓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이 자세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을 앞으로 손이 이 가슴까지 오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 손이 가슴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를 잡으실 때, 피처를 잡고 잔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가슴까지 오게 되죠. 뭐 물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익숙해졌을 때 좀 편한 자세로 이렇게 다시 교정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보통 처음에 하실 때는 내 가슴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피처를 잡았을 때, 피처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팔꿈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식으로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팔꿈치하고 이 손 자체가 웬만하면 수평을 이룰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흔들 때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느낌상으로 흔들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 이게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팔꿈치하고 웬만하면 이제 수평을 이루라고 했죠. 쭉 부어주시면서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라떼아트 동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자,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잔에 따라서 그 핸들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뭐 많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핸들링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큰 잔에다가 하는 경우, 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이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면서 핸들링하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8온스 잔인데 이 8온스보다 좀 더 큰 잔이 그 다음 잔이 이제 10온스가 되겠죠. 이 10온스보다 더 큰 뭐 12온스라든지 13온스라든지 14온스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넓은 잔, 이런 잔에다가는 기존에 우리가 8온스에다 하듯이 안에 있는 물이 거의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앞에 있는 물로만 찰랑찰랑찰랑 흔들리는 방법으로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큰 잔에다 그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좀 크게, 결도 좀 화려해 보이고 좀 크게 나오게 하려면은 기존에 내가 부었던 양보다 더 세게 부어주시는데, 이 세게 부어줄 때는 찰랑찰랑 흔드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물줄기만 흔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호수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물줄기의 호수를 잡고 분사를 했을 때, 그때 그 물줄기를 잡고 빠르게 흔들지는 못하겠죠? 그 물줄기를 흔들려면은 굉장히 큰 힘으로 크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게 유속이 빠르게 될 경우에, 큰 잔에다 그릴 경우 유속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물들이 굉장히 출렁출렁 거리죠. 이게 이제 물이 흔들리는 무게의 느낌, 이 왔다 갔다 하는 무게의 느낌을 내가 잡고 흔들게 되는데,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잔 크기가 좀 커야 됩니다. 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잔이 작은 곳에다가 이렇게 물줄기를 좀 강하게 부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을 많이 내는 그림보다도 한 결이 뭐 한 3, 4개 정도 나오는 그런 그림들로만 그릴 수 있는, 이제 뭐 윙튤립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고, 로제타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이제 결들이 나오는 한 3, 4개 정도의 결 정도만 나오게 하는 그런 핸들링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좀 빠르게 흔들어 가지고 결을 좀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물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 안 되고, 안에 있는 물은 조금 찰랑찰랑 흔들린다고 하는 그 정도만 흔들리고, 그리고 나오는 물줄기 자체만 이런 식으로 흔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흔들려 가지고 이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일정한 양으로 나오면서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핸들링 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저번에 제가 이제 이론에서 알려드렸듯이 높이 조절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높이 조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잔에다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진짜로 이제 그 라떼아트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안정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차 오르면은 이 높이를 맞춰가지고 부어주시면서 흔들면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들고 전진. 그 전에 제가 이론에서 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카드를 눌러주시고 그 이론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높이를 맞춰가면서 하트를 그리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번에 핸들링 하는 것도 안정화를 하신 다음에 그때 하트에서 높이를 맞춰가면서 연습을 했듯이 흔들면서 높이를 조정하면서 잔을 세우면서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 세우면은 올려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타이밍을 조정하면서 중앙으로 가는 거를 연습을 안 하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저번에 한번 그 예시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죠. 뭐 안정화를 하고 부으면서 잔을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한다든지 뭐 이런 버릇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천천히 전진을 안 해주시고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높이 맞춰가면서 천천히 전진을 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흔들면서 잔만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그 결하트가 나왔을 때 결하트에 뭐 결이 나왔다라고 뭐 가정하에 결하트가 나왔을 때 결들이 하트의 중앙에서부터 결이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트의 결들이 위로 쏠리게 되는 거죠. 위로 쏠리게 되면서 이 하트 자체가 꼭 그 양파 껍질처럼, 그죠? 뭐 사진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실 때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실 때도 이 하트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어떤 결이 있는 그런 하트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결들이 위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의 하트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결 하트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중앙에서부터 파생된 결 하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 조절을 하면서 타이밍 있게 중앙으로 간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들이 위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이 잔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나중에 이동한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이 조절을 하면서 중앙으로 가는 그런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핸들링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겠죠. 라떼 아트를 하시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안 좋은 버릇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안정화까지는 연습을 잘 했어요. 근데 안정화를 하시고 나서 피처를 이렇게 뒤로 꺾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붙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내가 그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게 안정화를 하시고 피처를 뒤로 꺾은 다음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부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우유가 피처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이 거품 자체가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거품이 좀 원활하게 부드럽게 나오질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하시고 나서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포인트를 좀 제대로 맞추고 그리고 나도 잘 하시는 분들처럼 좀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연습을 하시려면은 안정화를 하신 다음에 이 끝트리까지 채우셔야 돼요. 이 잔의 끝까지 채우시고 나서 이 끝까지 채운 게 이 잔의 요 공간이죠. 잔을 빨리 세우게 되면은 물하고 이 잔의 끝에 이 부분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물이 안 넘칠 정도로 이 각도를 맞춰주시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하고 끊고 그대로 내리는 거죠.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부으시면 돼요. 높이를 맞춰가면서.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안정화를 하고 피처를 이렇게 세우고 붙이고 다시 붓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가 계속 달라질 뿐더러 우유 거품 자체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밀크폼이 굉장히 좋다,
뭐 굉장히 실키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났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하시고 나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끊어주시고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죠. 이제 다른 동영상들 많이 보세요. 동영상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동영상들 많이 보시고 나서 안정화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처 안에 있는 우유가 피처가 어느 정도 각도로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우유가 피처 스파웃에서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딱 보시게 되면은 우유가 거의 안 떨어질 정도까지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시면서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포인트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죠. 오늘 핸들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시죠. 이 핸들링에 대해서 이 감각을 익히려면은 물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익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익히실 거고 그리고 좀 늦게 익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늦게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핸들링에 대한 감이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은 뭐 일주일 정도 연습을 안 하게 되면은 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조차도 실전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로 연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라떼아트를 조금 잘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뭐 로제타라든지 아니면 윙튤립 정도 기본적으로 그리는 부분들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일주일 정도에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워낙에 개개인적으로 익힘의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잘 안 돼 라고 해도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라떼아트나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를 연습을 나는 잘 못해서 안 해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양한 잔에 따라서 어떻게 라떼아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잔에 따라서 붓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붓는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굉장히 많은 라떼아트 영상들이 있죠. 거기서 알려드리는 영상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잔의 모양이 각각이 다 다른데 이 다른 거를 자기 기준에서 대체적으로는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 하다가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잔의 모양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잔 같은 경우는 넓고 그리고 좁고 그리고 뭐 깊고 뭐 테이크아웃 잔, 머그 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잔들이 있죠. 이런 잔들에 대해서 어떻게 라떼아트를 조금 해야 라떼아트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이 커피라고 하는 것도 잔의 크기에 따라서 커피 맛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커피를 어떤 잔에다가 맞춰야 되는지까지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